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생각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뉴데일리 조광형 연예부 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이제 우선 아파트 그 침입부터 얘기를 하는데 60대 여성을 살해를 하고 30대 남성이 그러고 대전으로 도망갔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왜 잡힌 거예요? 대전에서는 그 렌트카를 빌려 타고 예. 이른바 이제 날치기죠. 아, 지나가는 사람 가방을 락커치해서 도주하는 예. 그 날치기 이 범죄를 했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예. 그 경찰서에서 검거해가지고 이 사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자발찌 부착자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히 그 서초경찰서 관내에다가 예. 타진을 한 거죠. 전자발찌 부착자인 사람이 전자발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날치기로 검거가 됐다. 예. 그렇게 이제 타진을 해보니까 서초서에서 이제 그걸 듣고 그 원래는 이 전자발찌 그 관리 자체 그 주체가 경찰이 아닙니다. 법무부 범죄안전국수 그 관리가 관할이 아닙니다. 다르군요. 이건 경찰하고 관련이 없어요. 전자발찌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추적해주고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가 다르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어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예. 지금 보니까 경찰이 억울한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예. 계속 경찰이 지금 잘못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럼 명백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그 범죄 예방국에서 이 남성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3번이나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살인 사건 발생하기 전에 알았던 것 같아서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경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 직원이 물어봤었어요. 소재 파악을 했던 기록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원래는. 물어봐요? 아 이런 사람 본 적 있다. 전자발찌 끈 확인을 하고 댕겼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일정한 그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많이 움직이면 이 동선이 길으면 법무부 쪽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강남 쪽에 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법무부 직원이 확인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살해를 하고 전자발찌를 이제 검거 안 되려고 살해를 했으니까 이제 범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풀어서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범행을 하고 이제 대전에서 검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왜 죽인 거? 이게 살해 동기가 뭐야? 지금- 강도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제 본인 얘기는 면식범인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 여성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자기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더니 좀 빌려달라거나 달라 했더니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 살해했노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 여성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혹시 성폭행 여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자발찌 차게 된 이유도 성폭행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특수강도강간죄라고 해서 네. 특수강도강간이 되려면 2인 이상이 뭐 강도나 성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흉기를 들고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 2번의 범죄로 10년간 복역을 하고 작년에 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에 아까 지금 면식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6월 14일, 15일, 16일, 3일을 그 아파트에 멀끔한 차림으로 들락날락합니다. CCTV를 보면. 그럼 최소한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이 특수강도강간으로 복역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알게 된 사람인지 이 관계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의 이제 범죄 내용이 좀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 전자발찌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야 이제 전자발찌 차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절대 범죄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에 전자발찌 착용을 시작한 이후에 이게 3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발찌를 찬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게. 근데 이제 전자발찌라는 그 취지는 전자발찌를 차고 수신기라는 게 있는데 수신기가 떨어져 있으면 1m에서 떨어져 있으면 발에서 이제 울리고요.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무부 산하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내가 무언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거를 네. 외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할 의욕을 좀 꺾는 용도지 재범을 아예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뭐 재범을 아예 막는 거는 맞는 것이지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자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예, 예. 그러고 나서 외교안보연구원 있는 쪽에 가가지고 그랬죠. 이거 양재동이 이걸 예, 끊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뭐 그 법무부 소관이다. 예. 그러면 법무부 소관이면 법무부가 아 이 사람이 전자발찌 끊었다. 이거 빨리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법무부에서 끊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로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을 추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 법무부 쪽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의 동선을 당신들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수신기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그 동선을 좀 달라. 경찰이 빨리 검거하게.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법무부에서 1차 거부를 좀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영장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어떻게 보면 저 동선을 뻔히 알면서도 법무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은 못하고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대전에서 범행을 하고 거꾸로 대전 경찰서에서 올라온 거죠. 서초소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초소에서 다시 보호관찰소에다 연락을 했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원래 그 위치를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보호관찰소에도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보호관찰소에도 사실은 거부를 했었어요, 동선을.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주게 되죠. 알려주어서 바로 경찰이 그 살해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경비원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법무부 범죄안전국 직원이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에 뭔가 연구관계가 있구나 하고 경찰이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어떤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그 물건을 주기다 보니까 고등어는 생물이잖아요. 고등어가 피해자가 고등어를 시켰는데 배달됐는데도 2, 3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 해서 그 여성분의 그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전자발찌를 끊고 지금 일단 그 부분은 경찰에 통보가 됐잖아요. 근데 일단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은 거는 행적조사한 걸 알려주게 되면 법원에 이제 사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인권 침해 아니냐는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아예 뭐 전자발찌 왜 그러니까요. 치워요? 제 말이 전자발찌를 훼손을 했다면 그 부분은 일단 알려주는 게 행적조사를 할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 후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끊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끊는 이유가.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이쪽 법무부도 어찌 보면 너무 좀 융통성 없게 행동을 한 거죠. 이게 사전에 허가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적조사한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법원에 사후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는 당연히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좀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수사과장을 하고 예. 할 때도 보면요. 사실은 법무부 자신들의 업무거든요. 그 업무를 경찰한테 도와달래 해서 경찰에서 받아갖고 해주는 건데 막상 이런 사건이 발발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고 경찰에서 거꾸로 가면 자기들 업무인데도 오히려 저 거절해가지고 경찰이 난감해지는 경향이 진짜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그 경찰들 그 내부에서는 이게 왜 남의 업무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사정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 지경이에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하건 법무부가 하건 사실 억울한 그렇죠. 희생이 생기는 건 똑같잖아요. 예. 이런 부분 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법무부를 약간 옹호하는 말을 하자면요. 법무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보고하면 된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보면 사후 문제가 진짜 생겼을 때 사후 보고해도 되는데요. 이제 별거 아닌데 사후 보고하는 문제가 되면 진짜 또 인권 문제 갖고 또 말썽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직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자꾸 인권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뭐 큰 사고 안 치는 방향.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면피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 안 납니다만 이 전자발찌 관련해 갖고 뭐 영장 법원 없이 행적을 조사했다가 인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뭐 사표까지는 안 쳤지만 또 심할서를 쓰고 이러니까요. 법무부 직원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사건을 갖다가 무슨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고충도 있다는 정도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전자발찌 훼손 그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정말 유기적으로 정부기관들끼리 뭐 이렇게 잘 하든지 아니면 끊는 순간부터 소관을 아예 경찰에 넘기든지 그죠? 법무부에서요 예. 하도 이걸 잘라가지고 가니까 예. 앞으로는 강화하고 자르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그 다음에 수신기하고 발목에 차는 거하고 두 개가 세트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겠다 하나로 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아마 몇 년 됐어요. 어. 근데 지금도 이걸 안 해요. 강화 재질로 해가지고 함부로 자를 수 없게 만들고요. 수신기 따로 전자발찌 따로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수신기는 그 집에다 놔두고 딴 데 나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 위치는 집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에서만 네. 떨리는 것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좀 당장 예, 벌써 예. 세 번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좀 신경 써가지고 이번에는 개선이 돼야지 이 무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